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김환영 사장이 좌파 노조가 KBS를 장악하려 한다며 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KBS 사태가 총파업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KBS 양대 노조의 입장입니다. KBS 기자협회와 노동조합은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인의 책무를 망각한 경영진과 이를 이용하려는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연결해서 KBS 사태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환 전 이사장은 정치권에 몸담기 전에 오랫동안 기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병환입니다. 예. 일단 6.4 지방선거 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로도 나서셨는데 네. 선거 준비를 좀 바쁘시겠지만 우선 오늘은 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경험 바탕으로 해서 KBS 사태에 관한 얘기 좀 들어보고요. 후반부에 선거 관련 질문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KBS 양대 노조 주장에 따르면 김환영 사장이 보도국장으로부터 뉴스 관련 큐시트를 넘겨받아서 특정 보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강요하는 등의 이른바 보도 개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구심도 가질 것 같습니다. 과연 저게 사실일까? 이 사장님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좀 저희들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최근에 일어난 그 상황이 폭발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시작된 일종의 언론 장악, 특히 공영방송과 방송 장악의 그 상황이 이번에 임계점에 이르러서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그 기자들이나 그 KBS 구성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큐시트를 매일 넘겨받아서 특정 보도를 제한하거나 강요했다 보도 개입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 정권들이 특히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 박근혜 정권과 언론을 대하는 특히 KBS 공영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보도 언론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산하 기관으로서 보는 시각이 충분히 비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MB 정권 때 특히 이명박 정권 때도 대통령 선거에서 특보를 지냈던 분을 사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김인규 전임 사장이요? 예. 그리고 그 종합 편성 채널을 그렇게 강행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안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그 분노가 전반적으로 폭발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KBS 노조나 이제 김시곤 전 보도국장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진, 특히 김환영 사장이 권력만 보고 간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개입 없이 김환영 사장이 뉴스 큐시트 받아보고 또 보도에 개입했다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번 지금 드러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나 이런 걸 보면서 그전에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아마 KBS 사장 뒤에서 청와대 권력이 수렴청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도 조금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김 전 국장도 아마 그런 청와대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입김 속에서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상황이 아마 임계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었나
그런 과정에서 이번 사항이 내적인 불만과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지면서 이렇게 터져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렴청정하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예.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이제 KBS 방문해서 그 김시곤 보도국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제 유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갔단 말입니다. 네네. 그 상황에 즈음해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박영선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시곤 보도국장의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 자체가 KBS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청와대가 부탁을 했다 하는 것이 밖에서는 부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이명박 정권 이후 이렇게 형성된 청와대와 KBS 간의 관계를 보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일종의 뭐 지시 내용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뱉을 정도로 청와대 내부 상황에 KBS를 보는 눈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하나의 그런 시사점으로 보이고요. 예전에 아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이런 KBS의 퀴시트나 특히 다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퀴시트까지도 청와대에서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무수석이 이런 일을 주로 맡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그 연관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정권이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 유신 시대의 그런 그 통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언론을 보고 있고 특히 KBS는 그렇게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듭니다. 예. 그리고 주목할 게 이제 백운기 벌써 전 보도국장이 돼버렸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는데 네. 이 백운기 전 보도국장 선임 과정에서도 KBS 노조가 제기한 바에 따르면 뭐 청와대 인사 만난 거 아니냐. 네. 회사 차량 이용해서 청와대 근처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뭐 보도 통제뿐만 아니라 KBS 인사에도 좀 이 정권이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 통제라는 게 결국은 인적 개입과 인사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보여지는 표면적 그 일부 시사점들만 나타난 현상들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보도국장을 직접 청와대 홍보수석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다면은 결국은 그 관계가 지금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의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정현 홍보수석을 만났다고 특정하실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노조 보도를 보니까 예. 그 노조에서 주장하길래 이정현 수석을 만나러 갔다는 그 일지를 공개를 하고 예. 그런 게 있던데 그럼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글쎄 제가 그 부분에 제가 특정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런 대목들을 시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일부 언론이 KBS 사태를 다루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KBS 사장이었던 이제 정현주 사장을 또 같은 급으로 묶어서 좀 보도를 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명확한 확인 없이 말이죠. 예. 참여정부에서 이제 홍보수석도 지내셨고 또 비서실장 일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청와대와 언론 관계, 특별히 KBS와 관계 어떤 관계였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의 문제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언론과 검찰, 특히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과의 불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언론이 독립되고 검찰이 독립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권력이 마지막에는 부메랑이 되는 우리 권력 역사를 잘 봐라. 그래서 특히 그 언론과 검찰 권력과는 항상 독립적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은
청와대가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인 KBS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전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현주 사장의 증언으로도 아마 밝혀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가끔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방송을 자세히, 특히 토론 프로나 뉴스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는데 대통령이 그런 오히려 토론할 기회를 좀 달라. 왜 우리에게는 토론할 기회를 안 주냐. 혼자 나가서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반대편 주장자들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한번 토론할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도, 불만의 말씀도 하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든 또 이병환 실장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론사에 전화하고 좀 이 기사 톤다운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국정 철학의 기도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언론관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그 경영진을, 그래서 시민사회 출천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화 관계를 과거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잘못된 언론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참여정부의 새로운 개혁의 한 중요한 지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랬던 청와대와 또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180도 달라졌단 말이죠.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방송이나 특히 언론 장악이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고 권력 창출 수단이다 하는 그런 기조 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이 방송 정책, 특히 종편을 만들어내든지 특히 몇몇 이른바 보수 언론들과 한편이 돼서 그런 언론 문화를 그렇게 바꾸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권력의 새로운 유지와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부터는 호칭을 이 후보님으로 바꿔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윤장현 후보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통 큰 양보를 제안하셨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혹시 윤장현 후보로부터 답을 받으셨습니까? 답이라기보다도 공당의 후보로서 그럴 입장이 못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그리고 제가 통 큰 양보를 제안한 건 그분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적어도 광주 시민사회에 큰 나무신데, 이런 선거판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사분오열되고 지금 진흙탕밭으로 가고 있어서, 광주도 살리고, 윤장현 시민운동가로서의 정체성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런 건 여러 뜻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다른 당에서 이제 공천을 한 거라 말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윤장현 후보를 이른바 전략공천,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정략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세월호 참사의 이 분노와 슬픔의 와중에서 이렇게 특히 광주, 야당의 심장이고 민주도시라는 광주 시민들에게 그런 야밤에 그런 전략공천이라는 식으로 시민들을 무시해버린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모든 걸 맡겨도 그만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매우 비판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 최근에 방문했을 때, 계란세례도 받고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께서는 윤장현 후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언론 보도는 그렇게 알려졌고요. 이걸 두고 강훈태와 이용섭 한편, 이병환, 윤장현 한편, 이렇게 대치전선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후보님과 윤장현 후보의 단일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분석은 맞는 겁니까? 글쎄, 언론 보도들이란 게 항상 재미있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특히 정치판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그 후보 간의 정치 노선과 지향을 떠나서 표현의 자유가 폭력으로 특히 정치 문제 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이 폭력으로 나오는 것은 그 후보를 떠나서 이건 광주 정신을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 시점이 5.18 전야 5월 17일 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18 정신을 함께 계승하자는 시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었는데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 표현을 위해서 폭력적 사퇴를 한다는 것은 정말 광주의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규탄하는 목소리를 함께 가지는 게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 아니냐. 그리고 그게 광주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일이냐는 차원에서 윤 후보와 함께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서 확대되는 건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윤장현 후보와의 교감이나 이런 걸 의식하고 하신 발언은 아니시고 사건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신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그 말과 글의 표현 수단을 통해서 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물리적 폭력은 그건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선거판에서 독재 정권과 싸우던 시절도 아닌데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겠다는 뜻에서 윤장현 후보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함께 호소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나서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은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완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완주 의사를 나타냈고, 또 완주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분명히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저기보다는 광주가 처음으로, 이제야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종의 광주의 민주당, 대구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하듯이 일당 독점 체제에서 독점한 당이 그 공천 후보를 내놔버리면은 찬반 투표를 하는 그런 식이 돼서 시민의 선택이 역설적으로 가장 제한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8명의 후보들이 한꺼번에 나온 게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광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앞서가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기 성과를 못 거두시면 7월 재보선에 도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어떤 정치적 적이었다면 제가 이미 총선에 출마를 했었죠. 그 전에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비록 구의원이지만은 구의원과 비록 우리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4년 채우고 그다음에 4년 한 뒤에 제가
다음 진로를 생각하겠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몸을 담은 이상 제가 이번 시장 선거 이상의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모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입니다. 뭐 이사장직은 얼마 전에 내려놓으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5주기 어떻게 준비하는지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어떤 행사들 예정돼 있고 현재 이제 가실 것 같은데 5주기 맞는 소회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5주기는 뭐 특히 세월호 참극의 국민적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추념 문화행사나 여러 다양한 지역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봉화 대통령 묘역의 추도식만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23일 날 오후에 봉화 묘역에서 거행되는 추도식 하나만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노 대통령 5주기를 맞다 보니까 그분이 그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감사원장을 임명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 제도를 따지기 전에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을 바로 처리한 뒤에 그러고 나서 법과 규정이 그때 맞춰서 바꿔야지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이나 제도만 따지면서 눈앞에 펼쳐진 이 일들은 외면하거나 그 법 규정 탓만 하면서 그걸 질질 끌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무원들이 우선 눈앞에 펼쳐진 일부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감사원장께 부탁드렸었는데 최근 세월호 참사의 그 과정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상사 위만 바라보는 그리고 받아쓰기식 그런 공직 문화가 오늘의 세월호 참사의 그 첫 과정에서 이런 현상, 좀 비극적 현상을 나타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때 생각이 더 절절합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환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시고 KBS와 관련된 사태 그리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로도 나섰습니다. 선거 관련 얘기 인터뷰였습니다.